안녕하십니까. 헤카테서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사전에 배포드린 자료의 보안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채팅창으로 자료의 다운로드 링크를 공유드렸으며 교육 자료를 다시 한번 다운로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카테서트 교육 순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트의 개요 및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이후 서트의 제품 배포 실습 그리고 배포한 서트를 데모 앱을 이용하여 인증서의 발급, 인증, 폐기 실습을 수행해 보는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의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됨에 따라 직접 참여 실습하는 과정이 아닌 제가 직접 실습을 하고 이 과정을 함께 영상으로 시청하시면서 진행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카테서트는 사설 인증 시대의 도래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자상명법 개정 법률안 시행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폐지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까다로운 발급 절차, 액티브엑스를 비롯한 각종 보안 프로그램 중복 설치, 1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들어 이렇게 경쟁 상대가 없이 정체된 기술이 되어버린 공인인증서를 사설인증서와의 구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 수단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해 자율 경쟁을 목적으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 법률안이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것이 아닌 공인이라는 지위가 폐지된 것이며 공동인증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계속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설인증서인 서트와 공인인증서를 비교하여 서트의 특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카테 서트는 모바일 기반으로 검증되기 때문에 1인 1단말 1인증서로서 휴대폰 주기에 따라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 절차 및 본인 확인에 있어 휴대폰 본인 확인으로 가능하게 구현하였으며 이렇게 쉽게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이었던 액티브엑스 등의 플러그인 설치, 그리고 액티브엑스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만을 사용했어야 하는 이 부분은 액티브엑스에 국한되지 않는 보안적인 기술들을 적용하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강요하지 않고 생체 인증 수단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보안적이고 더욱 편리하게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급 관리를 블록체인 노드에 분산 저장시켜 블록체인 기술 알고리즘에 따라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기술 용어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SA 알고리즘입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개 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이 가능한 최초의 알고리즘입니다. 이 RSA 암호화가 갖는 전자서명의 기능이 인증을 요구하는 시스템의 광범위한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비대칭 키 암호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바로 이 RSA 알고리즘입니다. 대칭 키 암호화 방식은 서로 같은 키를 공유해서 이 같은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암호화하고 복호화해서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비대칭 키는 서로 같은 키를 공유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대칭 키 암호는 다른 모두에게 공개하는 키인 공개 키와 오직 자기 자신만이 갖는 키인 개인 키로 구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개하는 공개 키를 이용하면 어느 누구나 이 공개 키를 이용하여 원하는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지만 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개인 키를 지닌 단 한 사람입니다. 즉, 정보를 주고받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공개 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시키면
오직 그 공개키를 제공한 상대방만이 해당 메시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대칭키의 공개키를 이용한 암호화 알고리즘 기반으로 구조해 놓은 방식이 PKI, 공개키 기반 구조입니다. 공개키 기반 구조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인증기관에서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용한 서명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네트워크상에서 안전하게 비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구조이다. 그렇다면 인증서는 무엇이고 인증기관은 무엇인지, 이때 사용되는 공개키와 개인키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증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증서란 사용자의 공개키와 사용자의 정보, 유효기간, 발행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이며, 이때 이 사용자의 공개키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PKI 정의 내용 중에 있었던 개인키를 이용한 서명 정보라는 내용은 인증서, 즉 사용자의 공개키와 사용자의 정보 등이 포함되었다는 전자문서에 사용자의 공개키를 증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어, 공개키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키라고 앞서 말씀드렸으며, 사용자의 공개키를 증명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사용자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 줄 것이냐? 그것이 바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인증기관 CA입니다. 인증기관은 사용자가 인증서를 등록 요청하면 인증서를 발행해 주는 기관입니다. 사용자가 이거 제 공개키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이거 제 공개키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 정보입니다. 이걸 인증해 줄 인증서를 발급해 주세요. 라고 등록을 요청하면 인증기관은 이 인증서를 발행해 주면서 인증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서명을 해서 발행을 해 줍니다. 다시 말해 인증서에 담겨져 있는 사용자의 공개키는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서명한 정보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명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증명해주는 인증기관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인증기관은 제3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정해진 규칙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하는데, 그래서 인증서에 포함되는 항목과 형식은 국제 표준 규격인 S.509의 규격을 따릅니다. S.509는 암호학의 공개키 인증서와 인증 알고리즘의 표준 가운데서 공개키 기반 구조의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인증서 예제는 버전 1의 인증서 규격인데요. 제일 아랫부분이 서명의 정보이고, 이 서명 정보가 바로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서명한 정보입니다. 이, 이때 암호화한 알고리즘 방식에 대한 정보도 함께 있으며, 이 암호화 방식에 맞춰 암호화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슈어 부분을 보시면 해당 부분이 발행자, 즉 인증기관의 정보이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서브젝트 영역, 이 영역이 인증서의 주체, 즉 사용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서브젝트 퍼블릭 키 정보가 사용자의 공개키 정보이고, 암호화 방식에 맞춰 암호화된 데이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린 기술을 바탕으로 헤카테서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인증서 발급 요청, 그리고 이 요청에 대한 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 그리고 이 발급된 인증서를 사용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인증 서비스가 바로 헤카테서트 제품 영역입니다. 개념도를 보며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인 1단말 1인증서 정책으로 사용자의 휴대폰 인증을 활용한 본인 인증과, 이때 사용자가 사용할 공개키와 개인키가 생성되는데, 개인키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안전한 곳에 저장되고
사용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공개키는 본인 인증한 사용자의 정보와 함께 인증서 발급 요청 시 정보로 전달이 됩니다. 인증서 발급 요청 시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이때의 인증서 정보는 블록체인 기술 알고리즘에 따라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블록체인 노드에 분산 저장시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사용자는 로그인이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급받은 인증서로 서명을 제출하여 제출하고, 즉 자신임을 증명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서명에 대한 검증, 즉 서명 내 인증서의 유효성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여 요청하는데 증명해주는 구조입니다. 사용자의 인증이 필요한 비즈니스에 인증서 인증을 통한 처리로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트 제품의 기술 구성 정보입니다. 인증서 정보의 저장은 블록체인 노드에 분산 저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록체인의 경우 공개형 블록체인이 아닌 권한형, 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이 기존의 많은 자산의 흐름을 대신할 수 있지만, 실제 인증서의 정보 및 이를 이용하는 서명 정보들은 한편으로는 기밀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신뢰를 위해 현재의 중앙 집중식 IT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분산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권한형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노드별 사용자 권한을 세분화하여 실시간으로 제어 관리가 가능하게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연한 노드별 채널 관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운영 대응이 가능합니다. X.509 국제 표준 및 PKI 암호화 표준을 준수하고 블록체인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용자의 단말 및 블록체인 노드 간의 인증 서비스의 악의적인 사용자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이용 가능한 통합 인증 수단으로 손쉽게 생체 인증 수단 등 인증 수단 방법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QR코드 그리고 푸시 기능 등을 활용하여 오프라인의 출입 또는 웹과 앱을 통한 인증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인증 서비스 사용 시에 통신 과정에서 모든 네트워크 구간에 각각의 알맞은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설 인증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미들웨어로서 다양한 인증 프로세서와 사설 인증을 위한 CA 플랫폼, 그리고 개인, 법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iOS에 맞는 모바일, 그리고 웹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각각에 맞는 통합 인증 클라이언트 SDK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증서를 발급하고 검증하고 웹과 앱을 이용한 멀티 인증이 가능하도록 통합 인증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통합 인증 서버는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로 적용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패치 등의 작업으로 운영 시 서비스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인증서에 대한 정보는 블록체인 연동 SDK를 제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과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API를 이용하여 기존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인 어드민 페이지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으며, 인증서 관리 정보를 편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헤카테 서트에 대한 제품에 대한 개요와 간단한 소개를 설명드렸고요. 이후에는 헤카테 서트 통합 인증 서버 배포 실습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해당 실습 과정은 직접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배포하고 실습을 하면서 어떻게 헤카테서트가 구동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강의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 지금은 온라인 강의로 수행되어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헤카테서트 서버 배포 실습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제품 과정으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카테서트의 구성으로는 요 통합 인증 서버 말고도 각 iOS, 안드로이드의 모바일 클라이언트 SDK 연동하는 부분과 웹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웹투앱 클라이언트 모듈 그리고 블록체인과 연동하는 블록체인 연동 SDK 이렇게 영역이 더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모바일 클라이언트 SDK와 웹 모듈 SDK 같은 경우는 다음 교육이 또 주어지게 된다면 그때 새로 추가 강의를 개설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연동하는 SDK 관련해서는 내일 블록체인 연동 교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당 교육을 통해 이 블록체인과 연동할 때는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강의를 참석하시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헤카테서트 통합인증 서버 배포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인증 서버 배포 파일은 스프링 부트 1.2.1.1 릴리즈 버전으로 빌드한 와르 파일이고요. 개인 인증의 발급, 검증, 멀티 인증으로 구성된 3개의 배포 파일을 톰캣으로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 배포 파일 내에는 블록체인 연동에 필요한 블록체인 SDK가 각각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맞춰 테이블 생성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실습에서는 일단 기존의 개발 환경에 구축된 그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각 해당 소스 폴더명들 각각 위에부터 검증 서버, 헤카테서트 개인의 인증서 발급 서버, 그다음 헤카테서트 개인의 멀티 인증 서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화면이 좀 작게 보이는 것 같아서 화면을 좀 키우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터미널을 보시면은 기존 소스를 배포할 3개의 폴더를 생성해 놓았고요. 각각 해당 폴더 안에는 그 앞서 말씀하신 헤카테서트 통합 인증 서버의 배포 와르 파일들이 각각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검증 서버 먼저 안에 소스 폴더 경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한 개의 와르 파일이 안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대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은 와르 파일이 해제된 채로 되어지고요. 이때 기존에 있던 와르 파일은 같은 공간에 넣으면은 톰캣 구동 시 충돌 우려가 있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스를 잠시 살펴보면은 웹 INF 밑에 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네, 각 서버가 구동되어져야 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은 이쪽 네, 헤카테 모듈 SDK라고 해가지고 블록체인과 연동할 수 있는 그 SDK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플리케이션 YML 파일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쪽에 환경 설정을 잡아서 각 원하시고자 하는 서버의 환경에 맞춰서 경로를 설정하거나 블록체인 연동 정보를 설정하거나 하는 등, 그다음에 레거시 서버와의 API 연동 정보를 설정하는 것을 이곳에서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음,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PPT 파일에서 각 영역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제품 영역에 대해서는 어, 안에 소스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해당 배포 파일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구동시키는지에 대한 시간을 갖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폴더, 인증서 발급 폴더 내와 멀티 인증 폴더 내의 배포 파일도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캣 같은 경우에는 통캣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놔서 해당 폴더명과 일치하게끔 일단 폴더명들을 구성해 놓았고요. 폴더 내에 들어와서 어, 컴프 폴더에 서버 XML을 통해서 해당 소스의 경로를 어, 입력해 주시고 원하시는 포트로 설정을 해 주시면은 설정을 해서 통캣을 구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번호에 대해서 각각 9101, 9102, 9103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각 폴더의 소스가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 해당 영역에 설정을 해놨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 또한 이따 PPT에 정리를 해놨고, 간단한 사항으로 PPT를 확인하신 후에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면 이제 각각 배포 파일에 대한 배포와 이제 톰캣 구동 준비는 끝이 났고요. 로그 파일을 열어놓은 뒤에 각 톰캣들을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그 파일을 설정한 부분에 이제 각 톰캣을 인증 서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하나 구동시키는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 화면에 있는 터미널 각각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인증 서버, 가운데가 검증 서버, 밑에가 멀티 인증 서버입니다. 로그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설정을 불러오는 부분이 있고 어, 네, 해당 부분이 이제 각 블록체인과 연동하는 영역에 대한 로그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쭉 내리다 보면은 이쪽 헤이즐 캐스트라고 해가지고 웹2 앱 인증을 수행할 때 헤카테사트의 경우 메모리 DB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로그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PPT의 환경 설정 안내해 드리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개의 서버 모두 정상적으로 구동되었고요. 네, 보시면 지금 여기 통합 인증 서버 중에 지금 또 개인과 사업자가 될 수 있는데 현재 개인 인증서에 대한 발급 서버, 인증 서버, 멀티 서버 이 세 개에 대해서 구동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YML 설정 영역에 대한 설명을 어, 분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폴트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원하시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넣으시면 되는데 해당 정보는 각 소스 내에서 암호화를 시켜놓은 데이터가 입력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YAML을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톰캣에 JNDI를 이용하여 설정을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각 톰캣 context.xml 파일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놓고 JNDI 설정을 해서 네, 연동되도록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설정으로 마이파티스 설정은 뭐 디폴트 설정이니까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로깅 이력 같은 경우에 원하시는 레벨에 맞춰서 인포, 디버그로 설정하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원하시는 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쪽이 이제
헤카테서트에 대한 제품 영역에 대한 설정 영역이고요. 보시면은 서버 네. 위에는 이제 디폴트 설정으로 보시면 되고 이쪽 레거시 정보와 연동할 수 있는 도메인 정보, 그다음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URL 등의 정보를 해당 영역에 입력하시어 소스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고요.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또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현재는 어 사업자 인증서에 자동 폐기가 될 수 있도록 1 분마다 구동이 되도록 서버에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발급 서버에 대해서 보시면은 1 분마다 스케줄러가 돌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폐 인증서에 대해서 폐기 대상인 인증서들이 있다면 이 서버가 스케줄러를 수행하면서 인증서 폐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당 인증서가 폐기되는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 1인 1 단말 1 인증서 정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용자가 첫 A라는 단말기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그대로 B에서 새로 발급을 받게 된다면 기존 A 단말기에서 사용했던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말기가 되는데 이거를 인제 스케줄러가 판별해서 인제 불필요한 인증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될 대상의 인증서라고 판단하여 이때 폐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카테서트는 웹2 앱 인증을 할 때 헤이즐캐스트라는 메모리 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2 앱 인증을 할 때 푸시로 발송되는 푸시 인증 번호라든가 그다음에 QR 코드나 인증 번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제공이 되고요. 이때 데이터에 대해서는 트랜잭션 아이디가 생성이 되고 요 생성 아이디에 맞게끔 원하는 인증 수단의 인증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 부분은 기존의 DB에 적재될 데이터가 아닌 휘발성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각 나눠진 3 개의 서버가 연동해서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지기 위해서 메모리 DB 헤이즐캐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세팅해 드리는 영역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푸시를 발송할 수 있는 푸시 서버에 대한 연계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영역은 3 개의 서버가 각각 연동될 수 있도록 세팅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인제 2 개도 그냥 기존 디폴트 설정으로 그냥 확인만 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음 네. 각각 헤이즐캐스트도 이용되기 위해서 각 포트가 다르게 지정되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제공해 드리는 세팅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연동 타입에 대해서 인제 블록체인 연동 SDK를 통해서 원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PPT 파일에는 아이콘 루프의 블록체인과 넥스레저의 블록체인을 에 대한 설정 값이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각각 원하시는 블록체인 타입에 대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 각 블록체인 설정 값이 연동 시에 필요한 설정 값들에 대해서 알맞은 형식에 맞게 알맞은 데이터를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부분이 넥스레저 블록체인 연동 SDK를 이용한 연동 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세팅 정보이고요. 해당 정보는 아이콘 루프 블록체인 플랫폼 연동 시 필요한 연동 정보들이 세팅되어지는 영역입니다. 아까 어 각 배포드린 와르 파일 내에 소스 폴더에 각 배포한 와르 파일 내에
웹 INF 밑에 클래스 파일 안에 어플리케이션 YAML에 해당 정보가 다 구동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현재는 아이콘 루프로 세팅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DB는 오라클 DB, 개발 서버에 있는 오라클 DB로 세팅되어져서 네, 톰캣 구동이 되었습니다. 네, 톰캣에 설정하는 포트 설정 영역과 해당 구동하기 위한 호스트 설정, 소스 경로를 설정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PPT에 간단하게 언급을 해 놓았고요. 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서버가 구동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구동되어지고, 그다음에 각 사용하시고자 하는 안드로이드 앱과 iOS 앱에 클라이언트 SDK를 제공해서 통합 서버와 연동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는 앱을 이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인증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증서가 발급되고 전자서명이 이루어지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각각 그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은 내일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스를 배포하고 세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완료되었고요. 이후 저희 데모 앱, 일단 SDK를 배포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데모 앱이 있는데요. 이 데모 앱을 이용해서 웹 투 앱 인증을 하는 방식에 대해 확인을 하면서 헤카테서트가 어떻게 구동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